5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이요.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2에서부터 26개까지 나왔던 소수령 문제 전부 다예요. 소수령이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가 빠지냐면 사례 문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지금 채권법은 다 했죠. 그 다음에 민초인과 물권 하다가 좀 중단돼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51번 한번 보셔요. 51번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는 서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뭐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뭐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랬죠. 그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당사자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허락이 뭐한다? 있어야 되죠. 또는 뭐가죠?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 이렇게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의 경우는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요. 3번은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무사에서 등기 신청행위죠. 등기 신청행위는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요. 4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죠.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 이렇게. 그럼 4번하고 5번 아주 중요하죠. 5번은요.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죠. 이것은 자기계약이죠. 이 자기계약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계약이지만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52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표현대리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여러분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뭐가 되죠?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서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불법행위하고 채무불행이에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정할 때, 그래서 불법행위와 채무불행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때만 과실상계라는 말을 쓰고, 지금 여기는 표현대리죠. 이런 경우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틀렸죠? 유권대리 줄 것이고 표현대리 줄 것이고요. 표현대리는 뭐죠?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3번은요.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죠. 복대리는 뭐죠? 임의대리죠. 우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125조, 126조, 129조에서 125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죠. 그런데 126조하고 125조, 126조, 129조는 임의대리는 다 되죠.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에서는 무슨 대리도 된다? 법정대리도 되죠. 그런데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란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니까요.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기록을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뭐랬다? 매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가 있다. OX, X죠. 지금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갑의 인장과 등기소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여기까지요. 이건 우리가 뭐냐면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4번을 보면은 대리인이 서류를 다 위조했죠.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대리인 자신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요 사자죠. 사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사자. 사자는 신부로 만든 사람이죠. 사자에게 그때 사자 죽으시고 서 거기다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요.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의 일을 신뢰할 만한 줄고 정당한 사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자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사자 말고 여러분 똑같은 사실행위인데요. 여러분요 거기다 써봐요. 투자상담 이퀄 투자상담이죠. 이퀄 그것을 사실행위라고 얘기해요. 사실행위 투자상담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 X 이렇게요. 정답 5번이죠. 자 53번 옳은 것은요.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대리권의 범위 내 줄고 범위 내는요. 그다 써 125조 이렇게 써봐. 125조 범위 내라고 돼 있죠. 거기는 125조에 써 거기다가 넘은 경우 126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125조 표현대리가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도 몇 조가 될 수 있죠? 126조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125조 표현대리는 126조가 될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줄과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이죠. 선의의 갑,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뭐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미치죠. 그래서 계약상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한테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는 이게 뭐냐? 갑이 누구냐? 갑이 상대방이죠. 1번 봐봐 1번 병이 누구냐?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누구냐?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소유함을 표시하는 을을 누구냐?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2번 아주 중요하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뒤에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죠. 이 말에서 이건 무조건 뭐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판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요. 3번은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죠. 이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 봐봐. 우리가 이제 125조가 126조, 129조에서 보면 125조는 뭐냐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126조는요? 126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129조는요? 129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25조 하고 있죠.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유효한 3번에요. 맨 끝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거기요.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125조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이 3번이요.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죠?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몇 조에서 있어야 된다? 126조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OX, X죠. 여러분 가운데 줄거 대리권 수요 표시. 그것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든 상대방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리권
또는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뭐는 성립한다?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는 경우, 현명하지 않는 경우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54번 옳은 것은요.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죠. 1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기본 대리권, 그럼 줄 거 봐요. 기본 대리권. 그것을 뭐라고 쓰냐면요. 그것은 등기사무 이퀄 공법상 행위. 등기사무 공법상 행위.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 줄 거예요. 그것을 뭐라냐? 대물변제. 그것을 사법상 행위.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 그래서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해, 이것을? 성립할 수가 없다에다가 X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들은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됐죠? 그럼 2번 한번 보셔요.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 공법상 행위 줄 것이고 등기 신청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기본 대리권 같은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3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권 줄 것이고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3번요.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왜냐면 법정 대리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125조죠. 125조 표현들은 임의 대리만 되죠?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4번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줄 것이고 복대리인의 권한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의 대리 이렇게. 무슨 대리? 임의 대리요. 임의 대리의 권한도 포함해요. 포함. 우리가 125조는 무슨 대리만? 임의 대리만. 126조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고 그랬죠? 그건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질문하고 있죠. 5번. 건물의 관리를 위임, 동그라미 위임받은 대리인 거기까지 줄 거 봐. 그럼 위임이란 말이나 대리인이란 말이나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26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126조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우리 봐봐.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126조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5번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줄고요.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것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해요. 법정 대리권. 다른 말로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대리권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2번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요. 기본 대리권은 등기 사무.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물 변제. 그래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요. 3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는요, 소멸한 대리권이 뭐죠? 129조죠? 그럼 129조 표현 대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4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하죠. 여러분요, 거기 보면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 줄거 봐. 그럼 총유재산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지분이 없죠, 지분.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 전원의 사원총회에 뭐가 있어? 결의가 있어야 되죠. 사원총회 결의 없이 뭐를 했다? 처분한 경우 줄고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처분한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5번.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정당한 이유 박사하고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줄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판단 시점이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자, 56번 옳은 것은요. 1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그렇게 됐어요. 등기 신청 대리권이 뭐라고? 공법이라고, 공법.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만 나와 있죠.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해?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하고 밑하고 지금 다 똑같은 말이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등기사무, 그 다음에 사법상행위 대물변제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은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죠. 그럼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가로 묶어봐. 누구예요? 임의대리인이죠. 원래 이러면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이런 뭐예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러면 그 복대리는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우리 여러분요,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는 어떻게 돼요? 원래 무권대리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무권대리에 대해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정당한 이유.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성립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그래서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서 정당한 이유, 이것을 뭐란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넓은 의미의, 이것을 광이라고 해요. 광의의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대리에 속해야 돼요? 무권대리에 속해야지 표현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복인권 없는 대리인, 그럼 무권대리죠? 이 사람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3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죠? 129조 기본대리권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권한을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봐봐요. 129조는요. 129조는 좀 이따 나오겠죠.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딱 두 가지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해. 알겠죠? 이 두 가지가 129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죠? 넘어서면 다시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간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요. 대리행위의 상대방 줄 것이고 전득한 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표현대리를 주장 줄 것이고 맨 끝에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직접 상대방만 주장,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전득자라든가 본인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득자 X, 본인 X. X 옆에다 써. X하고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본인은 추인 가능. 본인은 추인을 하면 돼. 추인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요,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가사 줄거 봐. 법정대리권 이퀄 기본대리권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유권이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무슨 대리가 돼야 돼요? 무권대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상가사는 뭐죠? 법정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이죠. 속하지 않는 경우 줄거 봐. 그걸 바로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권대리. 알겠죠? 속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표현대리 들어있죠. 거기다가 속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겠죠. 플러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가 된다.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거잖아. 여러분, 일단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라고 했어? 무권대리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일단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일상가사 그랬죠? 그러면 일상가사가 뭐예요? 이것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이죠. 이것은 무슨 대리권이요?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은 유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일상가사에 뭐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속하지 않으니까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다. 아까 얘기했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얘기해? 무과실이다. 그러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지. 항상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 일종이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면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이게 딱 나와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따져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인 경우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해? 표현대리 성립.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7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라면 이렇게 됐죠? 동종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자, 2번 울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울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그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 줄거 봐.
그러면 이것은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알죠? 배기규격이 되려면 기본 대리권을 어떻게 해야 돼?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담보 설정을 해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병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줄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럼 이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진다? 을이 누구다? 본인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 이 말은 표현 대리 성립 이 말이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 이 말이죠. 책임을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런 말이죠. 3번 대리인이 권한, 왜? 권한 동그라미 권한. 권한은 뭐예요? 봐봐. 권한은 기본이에요. 기본. 왜가 뭐야? 왜? 그러면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권 대리다 이 말이에요. 권한 왜? 그러면 다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정당한 이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항상 누구를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한다.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한다.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대리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이 있어? 본인이 책임이 있죠. 본인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책임이 있다.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법정 대리권 줄고 뭐라고 써야 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써야죠. 일상가사 대리권. 알겠죠?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5번은요.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자신이 누구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죠?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행했죠? 그러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한 없는 이런 말이 안 되죠. 왜요? 일단 여러분 뭐가 성립돼야 돼? 봐봐. 일단은 뭐냐? 무권 대리 안에 들어와야 무권 대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있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무런 대리권 없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본인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직접 본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물건 내 것이다. 지금 줄거 봐.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거기까지 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오케이 여기 봐봐.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표현들의 딱 세 가지만 딱 보면 돼. 첫 번째,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귀책 사유,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뭐를 보호해야 돼? 신뢰 보호. 정당한 이유죠? 신뢰 보호를 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알겠죠? 현명. 알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현명이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표현들은 본인의 잘못과 그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죠. 현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있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본인의 귀책 사유도 없죠? 두 번째, 못 없다. 현명도 있다 없다?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됐죠? 자, 58번이요. 58번을 보면 57번의 정답 몇 번이죠? 57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예, 2번이요. 자, 58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요. 1번,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여러분,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 주고,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해야 돼?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이 소멸 사유가 되죠. 1번 정답이죠. 2번,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이 개시면 OX, X죠. 한정 후견 줄 것이고 X라고 해야죠.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이죠. 3번,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거 그 다음 뭐죠? 이것은 뭐죠? 이 위임계약이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법이 뭐야? 임법, 임자 치워. 법정 대리권의 소멸원이다. OX. 원래는 임의 대리권의 소멸원이 된 것을 바꾸다가요. 임자가 하나가 지금 아직 안 지워졌어. 알죠? 얘가요. 질긴가 생명력이 강해요. 알겠죠? 인동초인가 봐요. 임의 대리가요. 그래서 임자가 아직 지워지지 못했어. 무슨 대리 원래 이게 맞는 거 틀린 거 다 바꾼 거잖아요. 지금요. 원래는 임의 대리이다.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다. 이건데요.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임자가 꿋꿋하게 살아있네요. 임자 지워주세요. 지웠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OX, X,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그럼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뭐예요? 성령이 된 거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 경우?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이죠. 아시겠죠? 자, 4번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 누가 파산 선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의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의 임의 대리인 의리,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죠. 왜 그러죠? 여기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 선임하죠? 이럴 때는요, 병의 한정 후견 개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성년 후견 개시는 복대리권 소멸사이다 이래야죠. 그래서 한정을 뭐로 바꿔야 돼? 성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59번 한번 봐봐요. 대리권 소멸 이후 표현되어 가는 서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죠. 그럼 어때요? 내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하고 대리권 소멸 후 누구를 선임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OX, X죠? 몇 조? 129조가 말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9번에 2번 보세요. 2번.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죠. 이러면요, 표현들에서 제3자는 무조건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이죠.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 즉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선의인데 과실 때문에 말이죠. 그럴 때는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퀄 대항할 수 있다. 이퀄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는 성립 X라고 써. 표현 대리는 성립 X 이렇게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했죠.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왜요? 129조는 일단 대리권이 뭐를 해야 돼? 소멸해야 되죠. 4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갑의 대리인 을이. 그래서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다. 그럼 대리권 소멸 후 그러면요 표현대리가 성립돼야 되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선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무과실이 있어야죠. 무과실. 그런데 여기는요 병의 선의만으로도 OX, X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죠. 무과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임의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129조는요 법정 대리는 적용 틀렸죠. 임의 대리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도 적용되고. 이러면 임의 대리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임의 대리만 적용되는 거 몇 조다? 125조.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거 몇 조다? 126조.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2번이고 60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1번이 정답이죠. 법정은 그대로죠. 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토지를 누구에게 처분했다?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병 줄거 봐. 이때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채권권, 을의 갑에 대한 채권권은 인정된다. OX.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무건들이죠.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뭐를 행사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쓰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이건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 여기 이 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갑은 본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딱 뭐냐 이거죠. 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일 때 뭐? 철회권. 철회권.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 채고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인은 또 뭐가 있어?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은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추인할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여기서 보면 상대방은 선악이잖아요. 최고권은 추인할래? 추인을 거절할래? 물어보는 거니까 누가 추인하냐? 오직 본인만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권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행사하냐?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행사를 해. 그런데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철회권은 누구한테 해도 된다. 즉 철회를요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추인을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추인거절권을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해도 돼요. 물론 추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승계한테 해도 돼요. 그런데 오직 최고권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철회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은 선악 불문하고 뭘 행사하고 채고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뭐냐? 대리인이 본인한테 채고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고는 오직 누구만 한다? 상대방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2번 대권 없는 을이 무권대리죠.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대리하여 갑소의 토지를 선의의 병 상대방이죠. 선의의 병한테 계약 뭐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죠. 무권 대리인 을의 갑에 대한 채고권, 을의 갑에 대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고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병이 누구한테? 본인 갑에게.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이렇게.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죠.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 수 있고 제고할 수 있고 본인의 확답이 그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추인을 망으로 본다? 거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어디가 틀렸어? 오케이. 두 번째 끝에 확답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이래도 발하지. 그걸 발신주의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도달주의잖아요. 그런데 5개에서 6개 정도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도달주의란 말이죠. 알죠? 그런데 대표적인 발신주의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또 하나가 발신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무슨 주의죠? 발신주의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도 발신이야.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승낙을 맞지 않으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직접 봐봐. 본인이요 상대방한테 추인 거절을 했죠. 그럼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 따라서 상대방은 더 이상 채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을 행사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5번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거 봐봐 여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고권은 오로지 상대방의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을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대리한테 해도 되고 추인거절권을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 해도 되고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61번 한번 보셔요. 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을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 당연히 그러면 초과 동그라미요. 그러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죠? 그럼요, 무권대리인데요. 본인은 그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니까. 2번요, 무권대리인은 그 효력이 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다. 틀렸죠? 무권대리는 불확정 상태, 불확정, 다른 말로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 말이죠.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확정 상태가 아니고 불확정 상태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확정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뭐라 하죠? 무권대리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무권대리인은 그 효력이, 3번, 무권대리인을 본인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러분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추인은. 그래서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4번. 아주 가장 중요하죠?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부, 바로 옆에 일부 추인, 일부 동그라미. 변경이나 일부만 추인하죠.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바로 옆에 줄고요. 상대방의 동의, 가장 중요하죠? 상대방의 동의, 맨 끝에 유효.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추인한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추인한 경우는 이 무권대리인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5번, 무권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없다에다가 X하고 있다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추인하죠? 그럼 거기다 써. 상대방이 바로 옆에다 그냥 밑줄 쓰면 돼.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 가능하다.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철회권,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도리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추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상대방한테 추인했으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추인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무권대리인에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요. 무권대리인에 추인했어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뭐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란 말이죠. 자, 62번이요. 61번의 정답은 4번이죠. 62번 옳은 것은요. 1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경우 줄거 봐. 그러면 상대방한테 봐봐. 무권 대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 이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죠.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경우 이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 말이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다?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언제나 대리인이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언제나 줄 것이고 X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3번,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죠? 그러면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요? 이런 경우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본인. 유권 대리도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본인. 그러니까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해. 유권 대리도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해.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방금 2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뭘 한다? 소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4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줄곧 장기간 방치한 사실, 장기간 방치했다. 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뭘 한다? 추인.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 가면 선의의 상대방이죠.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62번의 정답은 3번이죠. 63번은요, 1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알지 못한 줄것이고 선의죠.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말 수 있다, 제고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다. 여기 봐봐. 우리는 여기 보면 선의의 경우는 철회권 행사하죠. 그런데 선의이든 악의이든 채권권 행사하죠. 결국 무슨 말이죠? 선의인 경우는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채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번요,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죠. 선의의 병. 그러면 이 병은 뭐 할 수 있다, 병은 뭐 할 수 있어? 처리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했죠. 을에게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이런 봐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모르면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을에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한 경우 상대방 병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권 대리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줄과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 동그라미 선의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누구한테만 처리한다? 본인한테만 처리한다?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여기 이런 뇌는 어디다 두고 왔어요? 여기 봐봐. 아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추인권이나 추인거저권을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철회권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오직 뭐만? 채권만 상대방이 본인한테 한다. 철회권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추인권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4번,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처리하죠. 적법하게 계약을 처리했다. 그럼 확정적 무효죠. 그럼 한 번 무효가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계약을 추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봐봐, 추인권하고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하고 그다음에 철회권하고 이 세 가지는 추인권, 추인거절권, 철회권, 이 세 가지는 누가 더 먼저 있냐, 누가 더 먼저 있냐.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한다,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고 상대방의 처리가 더 먼저다, 추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추인하냐? 처리가 있기 전까지. 언제까지 처리하냐? 뭐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안떼가 뭐죠? 악의죠? 악의는 여러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최고할 수는 있다. 그래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뭐는 가능하다? 최고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죠? 잠깐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